자, 그럼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시장이 일단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만 오늘 네. 시장은 또 중요한 포인트로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중요한 포인트로 짚어볼 만한 것은 없어요. 네. 그냥 뭐 지금 시장이 조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 예. 여기 이제 좀 포인트가 된다면 되겠죠. 네. 근데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제가 연애를 한번 해볼 때 보면은 남녀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뭐 여자친구와 약속이 있는데 오늘 제 친구들과 뭐 술 약속이 생겼다.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야, 미안한데 내가 지금 친구하고 술 좀 먹어야 되겠다. 좀 갔다 올게. 가도 되겠니? 라고 했을 때 여자친구가 기분은 좀 나쁘지만 하하, 그래, 갔다 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알았어, 가라 했어. 이렇게 가면은 좀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눈치도 없고 상황 파악도 못하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지수가 올라온다라고 해서 좋을 수도 있겠죠. 뭐 물론 내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 지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이 상승이 그렇게까지 반갑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지수만 올라가고 있을 뿐이지 그 내용과 그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죠. 현실과 괴리감이 좀 크다라는 거예요. 이걸 눈치를 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뭐 해야 될지 파악을 하시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매수에 나설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 지수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느끼고 있는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요. 파월 의장이 그러니까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끝난 거 아니냐? 재료 소멸이야. 그리고 야, 0.5% 올릴 줄 알았는데 0.25% 올리더라. 야, 그러면 끝난 거 아니야? 야, 그리고 연준에서 경기 부양할 수 있대. 연착륙 할 수 있대. 물가 잡을 수 있대.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연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모든 투자자들이 연준이 이야기하는 것과 금리와의 뭐 그런 상관관계, 물가와의 상관관계, 주식 지수와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 다 알고 그래 연준이 그렇게 했으니까 투자하자 이게 아니라 지수가 오르고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내가 어제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시장이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과거 지난 2021년 고점을 찍었을 때 제가 TV에 나와서 이때 고점이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저기서 5월이었죠. 5월에 다시 한번 저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 탐욕의 시장이다. 저거는 믿으면 안 된다. 저 때는 제가 현금화를 80%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가라고 하면은 지금 지나고 나니까 저기가 고점처럼 보였나요가 아니라 그때부터 저는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역시 여기도 현실과 주가와의 괴리감이 굉장히 심했던 자리고 그리고 연준을 사람들이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연준이 물가를 이렇게 이야기했죠. 일시적이다. 그 아무것도 아니야. 금리 인상할 겁니까? 안 할 거야. 그 2024년까지 할 일 없어. 야, 그리고 테이퍼링은요. 테이퍼링은 뭐 어디다 쓰는 거야? 나 그거 몰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연준이 물가에 자신 있대. 경기 부양할 수 있대. 야, 간다. 그냥 무조건 간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개인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풀베팅을 때려서 주식을 샀죠. 제가 이때 현금화해라. 연준 믿지 마라. 연준 믿으면 안 된다. 연준은 개인을 위한 기관이 절대로 아니다. 부자들을 위한 기관이다. 우리를 위한 게 아니니까 절대로 얘들은 주가와 관련이 없다. 주식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다. 결국 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엄청나게 저를 욕을 했습니다. 연준이 아니라고 하는데 네가 뭐냐? 라고요. 근데 결국 지금은요. 테이퍼링 앞당겼죠. 금리 인상 하고 있죠. 양적 긴축까지 5월에 한답니다. 여러분, 연준은 아직도 믿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믿지 않습니다. 연준이 이번에도 역시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가파르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에서 물가 잡을 수 있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빨리 안 잡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에서 경기 연착륙이 가능하다, 경기 침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들 믿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반등 나오는 것은 괜히 새빨간 거짓말이다. 결국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한 또 개인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한 일시적인 그냥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2600과 2800 박스권으로 보고 지금 반등을 상승이라고 볼 필요가 없다. 2800을 넘어설 때가 상승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승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모두가 사고 싶어 할 때 팔 수 있는
미덕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방송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미덕이 뭡니까? 양보 아닙니까? 양보하자는 거죠. 누구요? 아무것도 모르고 천지분간도 못하는 사람들 여기서 달려들 때 주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면 됩니다. 적어도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천지분간을 못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올라올 때 매도가 맞는 거지. 지금 사야 돼. 나중에 살까? 지금 사가지고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것은요. 추가 매수가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규 매수도 절대로 아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2,800까지 반등이 조금 나와준다면 여러분들 종목은 손실을 줄여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뭐 종목 따라서 추가 매수가 필요한 종목들도 있겠지만 그런 건 지금 전화를 주시면 제가 이거는 추가 매수해서 탈출할 수가 있겠네요 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 없이 반등 시 탈출을 노려야 될 겁니다. 근데 만에 하나 2,800 이상을 뚫지 못하고 결국 여기서 횡보하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지수 역시 계단식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하락은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2023년 말 또는 2024년 초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함부로 사지 마라라는 전략을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겠죠. 지금의 반등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입장. 맞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우리 양대 시장 모두 지금의 상승을 너무 쉽게 믿지 말자라는 의견을 주셨지만 뭐 그래도 종목별로 또 저희가 전략이 다를 수가 있겠죠.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도 있을 테니까 지금부터 연락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종목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삼성 SDS요. 네, 삼성 SDS 매수가랑 비중은요? 18만 8천 원에 25%요. 예, 18만 8천 원에 25%. 알겠습니다. 삼성 SDS는 늘 상담이 자주 들어오고 그때마다 이거는 뭐 상담을 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좋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어제는 아무래도 블록딜이라는 이제 악재가 터지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 또 어제 오늘 다 양봉을 일단은 만들어내고 있네요, 멘토님. 네. 어떻게 해볼까요? 제가 어제 제 이웃집 분이 이웃집. 네, 이웃집 예. 분이 집을 팔았더라고요. 아, 예. 네, 그 악재입니까? 제가 사는 집에. 아니요, 악재가 네, 아니죠. 그 무슨 악재입니까, 그게? 블록들이 왜 악재입니까? 자꾸 언론에서 뉴스에서 악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 악재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지분을 팔았다고 하니까 결국 주가가 조금 밀리면서 악재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게 오너 일가라서 그렇죠. 좀 그런 거 오너 아닐까요? 일가라서 더 예. 그래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누군가가 지분을 팔았다라는 게 왜 악재죠? 제가 오늘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종목을 사서 안랩을 사서 네. 수익을 내서 팔았어요. 그게 악재입니까? 그건 전혀 아무 아니죠. 상관이 없겠죠. 예. 안철수 대표님께서 오늘 조금 지분을 좀 팔았다. 그게 사실 악재일까요? 차익 실현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주식을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구설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든 걸 다 악재다. 모든 걸 다 호재다라고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런 블록들 이런 내용들. 사실 블록들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요. 악재라고 표현을 하기가 저는 되게 웃기다라고 생각해요. 이걸 악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웃기고요. 블록딜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너 일가가 매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뭐 대주주가 좀 팔았네 그러면은 안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매도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악재처럼 느껴지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졌다. 블록딜하면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블록딜은 악재다. 이런 공식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블록딜을 했다라고 했을 때 안 좋은 자리는 어디냐면요.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블록딜을 했을 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건 차익 실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미리 번 사람들이 팔아낸 거죠. 근데 지금 이 삼성의 SDS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블록딜을 해서 누가 수익을 봅니까? 다 손실이죠. 그러면 대주주 지분은요. 결국 싸게 들고 있었던 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도가 되지만 결국 지금 이거 상장된 이후로 지금까지 들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손실 보고 있는 자리인데 거래량이 어제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그 말을 누군가는 많이 팔고 누군가는 많이 샀다는 건데 누가 샀는데요 도대체 이거를 지금 다 손실 보고 있는데 누가 팔았을까요? 모두가 손실 중이고 모두가 지금 사고 싶은 자리인데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걸 사가지고 전화를 주는 개인들은 왜 샀을까요? 제가 좋다고 하니까 샀겠죠. 사서 들고 가면 된다고 하니까 샀겠죠. 근데 들고 가려고 하니까 쉽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전화가 오는 것 뿐이지 개인 투자자들 삼성, SDS 이런 거 안 사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거들떠도 보지도 않고 이런 거 가지고 다른 데 상담하시면은 이런 걸 왜 샀습니까? 하는 종목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시청자님, 네, 네. 네. 결국 이거는 지금 블록딜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사소한 이야기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자갈 하나 밟을 수 있는데, 자갈 하나 밟으면요, 덜컹 하거든요. 그게 끝인 거예요. 결국 삼성 SDS라고 하는 이 기업의 가치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료와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런 매집되어 있는 그런 형태들 이런 것들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블록들이 있든 말든 결국 오늘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제정신만 딱 차리면 이거 내려갈 이유가 아니구나. 빨리 사야 돼 하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매수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이 자리는 지금 겁먹을 자리가 전혀 아니라 생각을 하고요. 주가만 한번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가가 떨어졌을 때 바로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이 없어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12만 원에서 13만 원짜리에서 머무는 것을 한두 달 정도 지켜보시면서 2달 정도 지켜진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제가 이거 비중 70%까지 늘리려 할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아, 네. 많이 사면 좋은 제가- 기업이니까 겁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살 때가 아닌가요? 그렇죠. 주가 떨어졌다고 매수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더 지켜보고요. 그렇죠. 지켜보는 자세가 투자자에게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삼성 12만 원. SDS가 아마 오늘 이후로도 네. 매일같이 아마 상담이 들어올 거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네. 상담 들어올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네. 시청자분들이 수준을 빨리 올리셔야 돼요. 이런 거 떨어졌다고 전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횡보하면 지켜보고 전화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저는 블록딜로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네.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더 해도 될까? 하고 주가가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요. 추가 매수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해드려요.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제이준 코스메틱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340원에 30%요. 네, 1,340원에 30%. 알겠습니다. 이제 대준 코스메틱은 동전주까지 내려앉은 상황이네요, 멘토님. 뭐 실적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은 종목인데 이건 어떻게 해볼까요? 회사가 이제 화장품 업종 코로나 터지고 난 네.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한국콜마 여러 뭐 엄청나게 큰 기업들 네네. 외에는 진짜 완전히 뭐 아작났다라고 맞아요. 표현할 정도로 진짜 실적이 완전히 적자로 돌아섰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힘들다고 해서 망할 것인가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힘든 상황을 지나가야 돼요. 결국 가시밭길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에 완벽하게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요. 투자라는 것은 그 사업, 그 회사와 동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뭐 인터넷을 보다 보면 책을 읽다 보면 나와요. 투자에 대한 저서예요. 그죠? 그 말을 가시밭길을 걷기로 한 이 기업에 투자하신 거는 가시밭길을 같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저는 100% 동감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힘든 기업인 것을 알면서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힘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으니까 투자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말은 지금 이게 괴로울지언정 버텨야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거 괴롭겠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제이준 코스메틱은 지금 당장은요, 저도 뭔가 뚜렷한 대답을 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일단 제 예상은 코로나가 7월에서 9월 정도면 끝날 거라고 저는 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코로나 사태가 7, 8, 9 요쯤에 끝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화장품 업종도 다시 한 번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때 제이준 코스메틱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적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딱히 뭐 문제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회사가 네. 재무도 그런 대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부채도 굉장히 많이 줄여냈고요. 그래서 유무상증자까지 같이 해놓은 상태라서 저는 아래쪽 이 자리에서는 매집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떠한 세력,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세력이 이거를 잡아놓고 하반기쯤에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늦으면 네. 내년 한 중반기쯤 될 거고요. 그때까지 같이 동행을 하셔야 되는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매수하시게 되면은 가시밭길을 걷는데 짐이 많거나 내가 너무 이렇게 의욕만 앞서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추가 매수를 굳이 더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중이 30%로 이미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들고 가시면은 튀어 올라갈 때 아마 제 생각엔 1,500원, 2,000원까지 한 번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 기업은 들고 가셨다가 자리를 완벽하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추가 매수는 절대 안 된다. 그냥 들고 가시면은 수익을 내서 나오는 것까지는 시간상의 문제인 거지 가능은 하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저기 그 SK 디스커버리고요. 네, SK 디스커버리. 20%쯤 되고 7만 100원이요. 네, 7만 100원에 20%.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오래 매수를 하셨고 뭐 쭉 이 종목은 사자마자 떨어지고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이것도 맞아요. 지주사잖아요, 멘토님. 어떻게 네. 해볼까요? 일단 뭐 그런 느낌도 있지만 사실 요 회사는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바이오팜 이런 거 상장할 때 네. 상장 호재로 예. 급등이 되었을 때 사신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상장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럼 재료가 소멸이죠. 그렇죠, 소멸입니다. 그럼 이거는 올라올 일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가시면 돼요. 상담이 여기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뭐 어떻게? 어떨 수가 없어요. 이대로 가셔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쓸데없이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이런 표현을 하기가 정말 죄송하지만 쓸데없이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하는 게 재료가 금방 소멸돼 버리는 거 사시는 거거든요, 이게. 아, 그러니까 지금 SK 바이오팜, 사이언스 이런 거 상장하면서 엄청나게 슈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급등 나왔는데 상장되고 나버렸으니까 이제는 볼장 다 봤으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 또 다른 자회사가 상장되기 전까지 올라갈 일이 별로 없을 것이고 SK 바이오팜이나 사이언스에서 정말 기적적인 신약을 만들어서 날아가는 게 아니고서는 또 올라가기가 지금은 버거울 것이고요. 실적이 정말로 지금 이렇게 1,000억, 1,700억이 아니라 2,000억, 3,000억, 4,000억 이렇게 증가를 해야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7,000억으로 줄어 있습니다. 실적까지 떨어지고 있으니 올라갈 일이 별로 없는 기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이 기업은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이라도 듣고 싶으시겠지만 답이 없다라는 말밖에 정말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매수가가 그래요. 그래서 이걸 답을 만들려면은 시간을 정말 많이 두고 가져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 되었고요. 지금 이 기업은 3만 원 정도까지나 그 이하까지 내려가야 추가 매수를 했을 때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주가가 5만 원도 비싼 종목이에요. 그러니 3만 원, 2만 원 내려가야 그 다음 반등이 5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쳤을 때 그때 탈출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러니 추가 매수를 조금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어차피 지금까지 이렇게 물려있는 거 손절하기엔 손실이 너무 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나아요. 이 돈 지금까지 안 빼고 쓰셨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안 빼도 생활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돈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크게 문제가 없다면 저는 그냥 네. 한 2, 3년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손실 없이 나오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그러면 2, 3년 정도 네. 보시면서 3만 원 이하에서 자, 차트를 한번 잘 보세요. TV 네. 보고 계시나요? 네. 네. TV 보고 계시면은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부터 이렇게 직선으로 네. 내려가고 있죠. 그죠? 네. 네. 이걸 우리가 하락 추세라고 그래요. 네. 근데 앞에도 이렇게 직선을 쭉 내려가다 보니까 옆으로 이렇게 쭉 가는 구간이 보여요. 보이세요? TV로 보이세요? 네. 이런 옆으로 가는 구간이 필요해요. 네. 그 구간이 나올 때까지는 SK 디스커버리는 앞으로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 한 이런 게 나오려면은 지금 하락을 1년 반 동안 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단순 계산으로 1년 반 떨어졌으면 1년 반을 횡보해야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 이 기업은 연말쯤에 다시 상담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현명하게 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 지금은 아무런 힌트도 증거도 신호도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서 자리 잡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자리 잡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전략을 다시 짜자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마음을 좀 길게 생각하고 시간을 좀 투자를 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국선제요. 네, 한국선제. 13,000원에 13,000원에 60%요. 네, 한국선제 13,000원에 60%.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비중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또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한국선제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그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정치 테마로 흥한 자, 정치 테마로 망한다라는 예.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렸었어요. 한국 선제가 대표적인 정치 테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뭐 신공항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올라왔던 기업이에요. 근데 그거를 저기 13,0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힘들어요.
이건 어쨌든 윤석열 관련, 국민의힘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가지고 움직였던 기업이라 가지고 당선되고 난 다음에 재료가 소멸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지금 현 정부와 신구 정권이 조금 이렇게 약간 대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계속 형성되면서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실적까지 일단은 좋아졌기 때문에 상승은 하지만 지난번 13,000원까지 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저 때는 진짜로 완전히 그냥 테마로만 올라갔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네. 이거를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은 그 맥주 있잖아요. 맥주를 한번 네. 막 세차게 흔든 다음에 따면은 폭발합니다. 그죠? 아, 네. 근데 그리고 다시 한번 흔들고 열면 어때요? 아까보다는 못해요. 김이 많이 빠져가지고. 그죠? 네.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한번 폭발력이 있을 때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흔들어서 막 다시 또 열어봤자 저는 9,000원까지밖에 안 갈 거라고 봐요. 9,000원에서 기껏 해봐야 10,000원 언저리까지 가면 이건 진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 제 생각에 탈출을 하고 네. 싶으시다면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에서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잡으셔야 되고요. 비중이 60%를 이미 많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너무 리스크가 커요. 네.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거는 추천드릴 수가 없다라는 점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요 시일 내로 9,000원 정도 가나요? 지금 이게 뭐냐면 차트라고 하는 게 무너지지 않으면 간다. 따라해보세요. 무너지지 않으면 간다. 무너지지 않으면 간다. 지금 반등이 나왔죠? 네. 지금 올라와서 이 형태가 유지가 되고 있죠? 지금 제가 이렇게 약간 네. 깃발 모양으로 딱 그려놓으니까 형태가 유지가 되고 있죠? 그죠? 네. 요 네. 형태가 무너지지 않으면 한 번 더 튀어오릅니다. 근데 아, 네. 무너지면요? 여기까지예요. 아,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결정을 내려야 돼요. 내가 아프지만 여기서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에이 기업의 실적도 그래도 나오는 기업이니까 나중에 저기 뭐 3,000원이든 2,000원이든 그냥 떨어지면 내가 추가 매수해서 다음 반등 노려볼래? 시간이 2년이든 3년이든 30년이든 500년이든 난 그냥 가져가 볼래라고 결정을 해야 돼요. 아, 네네. 그래서 시간 투자를 하든지 손실을 보든지를 결정해야 되는 자리가 이겁니다. 정치 테마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들국화님께서 BH 22,000원에 10% 조금 더 관망해도 될까요? 진단 부탁드려요 하셨는데요. 예, 지금 22,950원입니다. 이제 요즘 쭉쭉 잘 올라가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아무래도 BH는 실적 성장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맞아요. 600억에서 300억 줄었다가 700, 1100 네. 이렇게 자꾸 올라가고 있는 예. 기업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에요. 근데 주가도 그만큼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아까 무너지지 않으면 간다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뚫으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쪽에 제가 파란 선을 그어놨는데요. 23,500원짜리가 됩니다. 이 자리가 지난번 2019년에 올라오다가 실패, 2020년 올라오다가 실패, 2021년도 말쯤에 올라오다가 실패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주기를 좀 줄여서 2022년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자리죠. 요 자리를 만약에 넘어선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률을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저점이 올라가고 있으니 전체가 위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뚫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보유하시는 게 조금 더 맞는 전략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23,500원짜리가 뚫리게 된다면은 뉴스는 결국 오르고 난 다음에 갖다 붙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 실적이 좋다는 이슈, 실적이 좋을 거란 이슈, 뉴스 이런 거 하나 들먹이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 뉴스에 속지 마시고 올라가면은 27,000원 정도에서는 매도한다 생각하고 보유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상승세가 올라오다가 버티면은 아까 말했던 무너지지 않으면 간다를 기억하시면서 무너지지 않으면 보유하셔가지고 그대로 아까 전략대로 뚫으면 간다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너지면은 바로 손절 또는 지금 손절이 아니라 익절이나 거의 뭐 본전가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면은 매도하라.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전략만 갖고 있으면 여기서 손실 볼 이유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잘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푸른 소금님께서 인터파크 5,500원에 25% 콘서트 재개 기대감으로 매수했는데 매도 가격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일단 뭐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그 기대감 또 자가격리 해제에 대한 또 그런 이슈로 요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쯤에서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주식을 할 때 조금 깨달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어떤 드는 거예요? 게 예. 이런 거예요. 콘서트 재개가 되는데 인터파크가 어디까지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가치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 시청자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아직까지 많이 남았느냐예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많이 사줄 것인가예요. 앞으로 살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으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걸 거고요. 살 사람이 이제 없으면요. 안 올라가겠죠. 제일 마지막에 물리는 사람이 될 수가 네. 있겠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까요가 아니라 그런 테마로 샀을 때 지금 내가 만족하나요? 라는 질문은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까요? 매도할래요가 아니라 푸른 소고님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아, 내가 지금 만족하니? 라고요.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거울 보시면서 야, 푸른 소금아, 너 지금 만족하니? 라고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족한다 하면 절반 정도 팔면 돼요. 만약에 나는 그냥 이제 다 만족했어. 그냥 수익, 아우, 너무 좋아 하면 다 팔면 되고요. 아, 너무 아쉬울 것 같아 하면 조금 더 들고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도는 욕심의 크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앞으로 살 사람들이 많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수익이 약 한 19%, 20%대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 작은 수익 아니고 정말 잘하신 수익이고요. 요거는 지금은 저는 절반 정도 매도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가능하다면 3분의 1, 많다면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요. 나머지로 들고 가시되 이제는 어디까지 올라가면 만족할지 선을 정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기계적으로 매도하세요. 7,000원, 7,500원, 8,000원 이렇게 500원 단위로 3분할해서 매도하시면 된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이어서 또 전화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사막 콘덴서 네. 104,000원에 매입했고요. 40% 비중입니다. 네, 사마 콘덴서 매수가가 얼마라고요, 시청자님? 104,000원이요. 예, 104,000원이고 74,000원? 104,000원. 예, 74,000원의 비중은 40%요. 40%요. 예, 알겠습니다. 사마 콘덴서 지금 뭐 하락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멘토니. 요거는 이제 전략을 어떻게 한번 짜볼까요? 104,000원이죠. 74,000원 네. 아니야? 10만 원 지금 반토막 났어요? 네, 아, 반토막입니다. 104,000원이구나. 와, 이거는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골이 아프다. 네, 뒷골 땡긴다. 뭐 네, 이런 뒷골 건가요? 땡긴다 예. 생각이 드는 상담인데요. 사마 콘덴서는 좀 아쉬운 게 제가 2020년 요때 사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어가지고 저 때만 추가 매수했어도 탈출은 가능했을 것 같아요. 너무 아쉽다 생각이 드는데 뭐 지나간 이야기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고요. 지금 당장은 어떤가라고 했을 때 저는 아직도 이 기업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기업은 실적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테마가 뭔가라고 했을 때 콘덴서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전기차 이쪽으로 엮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좀 더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난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매수가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높았던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자리예요. 그래서 매수가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없이 그냥 일단은 어차피 지금 장기로 한 3, 4년 끌고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고점에 사면은 몇 년을 고생한다는 걸 잘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의 뭐 산 증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러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증인이 되면 안 돼요. 남이 증인이 되는 걸 보고 비웃을 줄 알아야지 내가 증인이 되면 안 돼요. 주식은 내 돈 지키고 내 돈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됐지만 다음번에 이러지 않으시기를 이번엔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지금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시청자님 탈출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죠? 네, 이왕이면 그래서 손실 추가 없이. 매수를. 그러니까요. 이왕이면 손실 없이 탈출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추가 매수를 해서.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 한번 외쳐보세요.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야 돼요. 시청자님이 탈출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네. 주가 올라가면은 이도저도 안 돼요. 시청자님 추가 매수하기 너무 리스크가 큰 자리고 비중도 많은데 남들은 수익 보는 자리라서 여기서 올라가면 안 돼요. 시청자님은 하루 종일 올라와라고 기도하시면 안 되고요. 내려가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탈출이 가능해져요. 얼마까지 내려가면 되느냐? 4만 원대까지만 내려가 준다면 시청자님 탈출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저기서 추가 매수를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저랑 통화가 되신다면은 4만 원 자리 잡는지 보고 저는 이거 100%까지 사라 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네. 다른 종목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사가지고 매수가를 5만 원 정도, 5만 원 6천 원, 6만 원 정도까지 낮출 수 있거든요. 네. 저기까지 낮추면 그 다음번 상승 때는 수익 나요. 그러니 고생한 걸 한 번에 그냥 묵은 채 싹 날려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내려오지 않으면 이도저도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시청자님 오늘부터 뭐 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다, 올라가라 이게 아니라 제발 내려가라, 4만 원까지 내려가라, 3만 원까지 내려가라, 내가 내려가면 너 올인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아,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싸게 사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내려가지 않으면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조금 더 득이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 8만 원대에 가깝게 비중을 빨리 줄이시는 걸 추천드릴 수 있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손실 나야 돼요. 여기서 내려오지 않으면 손실 나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기서 내려가면 4만 원, 3만 원대에 전화를 다시 한번 주세요. 이거는 내려오기만 한다면 제가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대신에 여기서 네, 반등 근데 지금 나가면 상승 추세인 것 같아서. 아니요, 저는 그렇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여기서 반등 나간다면은 8만 원대 매도한다라는 걸 목표로 잡고 지금 시청자님 올라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니까 상승 추세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올라갔다 내려가는 추세로 보이거든요. 아, 네, 네네. 그래서 보는 눈에 따라 다르고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시청자님 지금 이거 객관적으로 못 봐요. 내가 물려있고 괴로운 종목이라서요. 올라갔으면 좋겠다 싶은 종목이라서. 그래서 오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려왔으면 좋겠다라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어차피 안 팔 거니까 네. 손실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려오라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내려오면은 화끈하게 살 준비만 딱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힘을 감사합니다. 내세요.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HMB 디자인요. 네, HMB 디자인 매수가랑 비중은요? 8,400원에 35%. 8,400원에 35%. 알겠습니다. HMB 디자인. 저는 사실 이 종목을 처음 들어요, 멘토님. 보니까 이제 보조 배터리 뭐 이런 거 만드는 기업인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저도 처음 봐서 보니까 그래요? 이름이 바뀌었네요. 디자인이라는 회사였다가 네. 바뀌었네요. 자, 일단은 뭐 지금 이 상황은요. 이 기업이 올라온 이유는 품절주였기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은 굉장히 안 좋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회사가 뭐 하고 있는가 봤더니 마스크, 건강기능식품, 세포 치료제, 그리고 휴대폰 보조 배터리, 충전기, 스마트폰, 뭐 액세서리 팔고 있는데 장사가 안 되나 봐요. 팔이 날려요, 팔이. 네, 그러니까 어때요? 적자가 이렇게 나고 있겠죠, 그죠? 그럼 그런 기업인데 주가가 올라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한때 이 주식수가 부족한 기업들이 품절주, 그러니까 매물이 많이 없다 보니까 누군가가 자꾸 살려고만 하면 주가가 막 폭등하고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무료 카톡방이라든가 이런 데서 막 함부로 막 추천해가지고 이런 거 보내놓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추천해가지고 사게 만들고 지그들 거 팔아먹고 막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이런 게 거의 뭐 세력들 놀이터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지금 당하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종목은 거들떠도 보면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이론인데 그걸 거들떠 보셔가지고 샀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뚜렷한 해답은 없어요. 일단 시장이 안 좋을 때 지금은 시장이 좀 반등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기업은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이상급등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딴 것들 막 못 가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죠? 네. 얘도 지수가 2021년에 고점 찍고 이제 막 내려가기 시작할 때 얘는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시장이 안 좋을 때 한번 뛰어오를 수 있다라고 그냥 믿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세력들 놀이터기 때문에 세력들이 제발 그래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면 이 기업은 리스크가 굉장히 큰 기업이라서 언제 어디서 정지가 된다 하더라도 이상할 건 없는 기업입니다. 그런 아주 위험한 종목을 아무것도 모르고 사신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시청자님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요. 7,000원짜리 네. 이상으로 올라왔을 때 비중을 빨리 줄이세요. 비중이 좀 많으면은 무슨 일이 생기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7,000원짜리가 넘어가게 되면 손실이 많이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전 저 자리에서부터는 비중을 3분의 1 또는 절반 정도까지 빨리 줄이시는 걸 추천드려보는 바이고요. 여기서 지금 더 이상 안 빠진다는 전제하에 6,000원 지지가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일단 한번 튀어오를 때까지는 가져가 보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먼 일 생긴다 하더라도 올 하반기 전까지는 생기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기 전까지는 그냥 좀 더 들고 가셔도 한 번쯤 튀어오를 때 매도할 수는 있다. 그리고 이거 매도하시고 나면은 주식 공부를 좀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예, 저 솔리드요. 네, 솔리드 매수가랑 비중은요? 8,500원에 60%요. 8,500원에 60%. 네. 네, 알겠습니다. 솔리드도 뭐 답답하실 것 같아요. 솔리드 비중도 지금 많은 상황인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솔리드와 이런 기업들은요, 이제 5G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한때 상승 나왔잖아요. 이거 10년 가져가면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어요. 아, 네, 10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왜 샀냐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결국은. 근데 가져가면 수익 내고 나오는 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5G 올라왔을 때부터 5G는 사양 산업이다. 이거 안 되는 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스트리밍 서비스가 갑자기 시작되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5G 처음 광고 나올 때 이랬어요. 영화 한 편 3,000원 다운받는다고 이러면서 영화 다운받아가지고 영화 보고 옛날에 그 웹 디스크인가요? 뭐 그런 데서 이렇게 다운받는 게 굉장히 유행했었을 당시. 맞아요. 그래서 영화를 다운받아 보는 게 유행했고 mp3를 다운받아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전부 다 아무 데서나 스트리밍만 되면 보는데 그 포지면 돼요, 그게. 그래서 스트리밍 서비스는 포지면 된다? 5G? 그럼 왜 만들었지? 이렇게 빨리 빠를 필요가 있나? 아, VR 서비스 안 하네. AR 서비스도 안 하네. 사람들이 오큘러스 안 쓰네. VR, AR 아무도 안 하네. 포켓몬고 한때 흥행하더니 지금은 아무도 안 하네. 결국은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별로 필요 없어졌고 산업들만 조금 필요한 게 된 게 요 5G인데 어쨌든 만들어 놨으니까 돈은 벌어야 되겠고 산업들에게 돈을 비싸게 받으면 산업들이 안 쓸 거니까 소비자에게 전가를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5G 요금제를 만들어 놨는데 쓰진 않고 그런 식으로 사양 산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본전 찾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게 뭐냐면요. 삼성전자도 지금 6G로 투자하겠다라고 2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정말 이제 완벽하게 발표를 한 거고요. 6G라고 하는 산업으로 넘어가야 자율주행, IoT, 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VR, AR 이런 쪽으로의 데이터가 방대하게 쓰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G로도 부족한 것을 6G로 메꿔야 되는데 그렇게 넘어가려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려요. 그러니 5G로 한때 올라왔던 주가가 다시 올라오려면 6G가 다시 시작해서 흥할 때까지 가져가야 돼요. 그게 언제냐? 제가 봤을 때 아마 3, 4년 뒤부터 상승세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걸 지금 잡아놨으니 괴로운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를 추천한 전문가들도 정말 이거는 산업에 대해서 정말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안 쓰는 산업을 추천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그냥 가져가실 수밖에 없고 요 종목은 5,000원, 4,000원대까지 내려가가지고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오게 된다면 6G 때는 아마 지금 올라갔던 상승률보다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단순 테마였지만 6G는 진짜로 쓸 테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 그때는 우상향하면서 지금 13,000원이 고점이지만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대신에 그 전에 기업이 안 망가져야 되는데 지금 벌써 망가지고 있는 게 문제예요. 적자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망가지면 감자가 때려지고 감자 때려지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반등 아무리 많이 나와봤자 상승률 자체는 400%, 500% 올라가지만 9,000원밖에 안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딱히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 전에 5G 테마와 6G 테마가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회가 되고 그리고 막 약간 이야기가 조금 나올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런 약간의 단순 이야기가 살짝 나올 때 생기는 변수가 생겨서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7,500원부터는 과감하게 손절할 생각으로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추가 매수는 절대로 안 되고요.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7,500원까지 반등이 나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팔고 나서 더 가더라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7,500원은 갈까요? 그거를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정권이 바뀌어서 정권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이라고 했잖아요. 가능하시다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라고 통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가. 말씀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근데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영역이라서 혹여나 튀어 오르면 매도하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영역을 같이 한번 가보는 수밖에 없다. 저도 모르고 시청자님도 이거 몰라요. 2년이 다 돼가는 2년이 어쩔 다 수가 돼가요. 없어요. 2년 전에 속으신 2년 거예요. 속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계속 5G가 간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5G 그냥 제가 못 안 파는 간다고 안 거예요. 간다고 3년 내내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말을 안 믿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식 보는 눈이 없을지언정 사람 보는 눈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음에는 좀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선택을 현명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KG 동부제철요. 네, KG 동부제철 매수가랑 비중은요? 11,470원에 10%. 11,470원에 10%. 최근에 매수를 하셨겠네요, 시청자님?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주가 조정도 많이 받았기도 했고 철강주가 오늘은 특히 또 흐름이 좋은데 이거 더 앞으로 상방을 열어둘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자리 좋아요. 예. 이렇게 떨어지고 횡보를 하고 위쪽으로 방향을 틀기만 하면 여기서 아까 오늘 배웠던 거 무너지지 않으면 간다. 네. 그리고 뚫으면 간다. 2개 배웠죠. 예. 뚫으면 간다라는 게 제가 뚫으면 간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런 걸 보통은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돌파 매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횡보라는 자리든 고점 자리든 어떤 고점 라인이 만들어졌을 때 지금 이 자리죠. 고점 라인이 1월에 만들어졌어요. 아마 저때 사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때 샀지만 저때는 살 이유가 없는 자리였고 저런 걸 봤으면 떨어지고 사면 되는데 괜히 산 거예요. 제가 아모레퍼시픽이 올라올 때 사지 말고 내려갈 때 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그런 이유거든요. 요게 지금 이 자리는 살 자리가 아니고 내려간 이 자리에서 사야 돼요. 쌍바닥을 보고. 근데 어쨌든 첫 번째 매수는 실패. 두 번째는요. 여기서 잘 기억을 하세요. 여기서는 11,800원 자리, 12,000원짜리를 뚫으면 더 가요. 못 뚫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떨어집니다. 또 10,000원 갑니다. 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10,000원. 뚫으면 가져가는데 안 뚫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기다릴래요? 손절? 그렇죠. 팔고 다시 사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예. 이해가 됐나요? 네. 회사가 좋기 때문에 주가를 횡보 구간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지금 10,000원부터 12,000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10,000원에 샀으면은 20% 수익 나는 자리를 괜히 기다려가지고 본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네. 지금 이번에 뚫지 못하면 또 10,000원까지 떨어지는 걸 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매도하고 10,000원에 다시 사서 수익 보면 되잖아요. 네. 네, 그렇게 매매하시면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경험이 많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경험만 있으면 거의 공짜로 거저먹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대응을 잘 하시고 뚫으면 가져가셔서 14,000원 이상까지 가져가시는데 못 뚫으면 매도해서 다시 사는 것이 옳다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유튜브로 가보도록 할게요. 댓글은 내일은 태양님께서 LG화학 472,000원에 20% 앞으로 전망이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예, LG화학도 이제 한 43만 원에서부터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LG화학은 이렇게 최근에 급락이 나왔죠. 어떻게 보면 약간 그렇죠. 꺾여 내려갔는데 이 전부터 상담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엄청나게 많이 받으면서 시청자분들과 싸우기도 했어요. 아, 내가 LG화학을 이래가 샀는데 이게 좋다고 해서 샀는데 이렇게 분석해서 샀는데 니는 왜 자꾸 떨어지냐 이렇게 많이 하고 항의 전화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요? LG화학 제가 안 간다고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에너지 솔루션 빼면 얘 시체다. 안 간다. 좋은 기업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떨어졌어요. 결국 이 기업은 앞으로도 저는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 자리에 47만 원대 매수하신 거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단기 반등을 노리고 사신 것 같아요. 정말 잘 사신 거고요. 어찌됐든 지금은 반등이 나가고 있습니다. 요런 단기 반등은 단기 반등 매매로 끝내야 돼요. 그래서 장기 투자는 절대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55만 원까지 반등 나갈 수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60만 원짜리가 지난번에도 지지를 받았던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60만 원까지는 아주 꾸역꾸역 올라간다면 갈 수는 있지만 일단 55만 원짜리를 목표가로 잡고 지금부터 분할 매도하셔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절대 실패한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런 건 좀 사지 말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신경회님께서 SFPL셀 25,454원에 20%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좀 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좀 힘든 기업들이 오늘 좀 많이 들어왔네요. 네. 그죠? 이런 기업들도 지금 다시 가려면은 좀 많이 힘들어요. 이것도 네. 수소차 뭐 이런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 수소차 이런 쪽들이 이야기가 나오기가 약간 힘든데 최근에 안철수 대표가 뭐 전기차 쪽 투자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아마 그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전기차 쪽이 다시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뭐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한 번쯤 반등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큰 기대하지 않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때 시세를 냈고 너무 오랫동안 우하향을 해버려가지고 얘들은 다시 세력들이 매집할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매집한다라는 것은 아래쪽에서 횡보를 좀 오랫동안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업들 다시 간다보다는 다시 힘을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 종목 반등 나오면 26,000원, 7,0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자리에서 매도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을 사시거나 떨어지면 다시 사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